애봉보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오늘 참 시장이 뭔가 쫄깃쫄깃했네요. 아침에 뉴욕 증시 상황을 보니까 진짜 헉스러운 거예요. 다 1% 넘게 떨어졌더라고요. 뉴욕에서도 변종 바이러스 발견됐다고 하고 또 유럽은 봉쇄 조치 완전히 강화되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우리 국내 증시도 오전장에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서 그래 어제 너무 좋았던 거지. 어제 하루 반짝 그랬던 거지 싶었는데 오후 들어서도 확 밀어 올리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제 이제 오늘 매매하려고 추려놓은 종목들 중에서 안 산 거는 급등하고 산 거는 지지부진하고 아주 영락없는 머피의 법칙을 느낀 하루였네요. 네, 5일 장마감 싹쓸이 출발해 볼게요. 네, 코스피 지수 보이시죠? 2990.57포인트. 이제 딱 3000포인트까지 딱 10포인트 남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심리적으로 3000포인트 가까워질수록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장 초반 차익 실현 매물 속에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도하면서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1조 원 넘게 순매수했던 개인이 오늘도 7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진짜 개미들이 이기는 상황이 된 건지 이러다가 갑자기 확 무너져 버리는 건 아닌지 조금 겁이 나서요. 저는 조심조심히 접근을 해보려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오전장에 쭉 미끄러지면서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는데 역시나 개인이 나흘 연속 순매수하면서 멱살을 잡고 지수를 끌어올렸네요. 진짜 코스닥 지수도 1000포인트 가겠는데요. 이렇게 계속 잘 유지를 하다가 그동안 팔아제꼈던 외국인이랑 기관 이게 아닌가벼 하고 다시 매수 기조를 보인다면 그러면 진짜 완벽히 동학개미들의 승리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미국 조지아주의 상원 투표 결과가 나올 텐데요. 만약에 블루웨이브 상황이 된다면 증세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조금 나오거든요. 내일 이 변수만 조금 잘 넘겨준다면 당장의 큰 악재는 없을 듯 합니다. 네, 넘어가서 오늘장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탑5 보시면 순매수 1위는 하나솔루션, 2위는 SK텔레콤, 3위는 SK하이닉스, 4위는 CJ제일제당, 5위는 고려아연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HMM, 현대모비스, LG생활건강 순으로 많이 팔았네요. 하나솔루션은 최근에 태양광과 또 수소 사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고요. 그리고 태양광 업체로서는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 속에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도 꿋꿋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CJ제일제당은 집콕의 대표 수혜주죠. 지난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섰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특히 가공식품 부문에서 이른 추이와 사회적인 거래두기 격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고르게 개선이 됐고요. 특히 CJ제일제당의 대표 제품이죠. 비비고 만두. 비비고 만두는 지난해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도 비비고 만두의 인기 정말 대단한 상황이고요. 2018년에 인수한 미국의 냉동식품 업체 쉬안즈의 매출액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보시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시젠, 안트로젠, 피플바이오, 고영 순서로 많이 담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동진세미캠, 첨보, 에코프로, LNF 순으로 많이 팔았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진짜 스위트 홈이 히트친 이후에 주가도 완전히 히트를 치고 있는데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넷플릭스 상위 100위 안에 든 한국 드라마가 총 9편이라고 하는데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청춘기록, 스타트업 등등등이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7편, 그리고 제이콘텐트리의 작품이 2편이라고 해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OTT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콘텐츠 제작업체들의 위상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나 이렇게 좋은 레퍼런스를 갖춘 제작사일수록 그 위치나 위상이 더더욱 강해지겠죠. 그만큼 판매 단가도 더 높여서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을 외국인들이 많이 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피플바이오는 뒤에서 특징주로 짚어보고요.
어제 대단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은 하루 만에 많이 정리한 것 같네요. 네, 넘어가서 코스피 기관 순매수 순매도 탑5 종목 보시면 고려아연, 하나솔루션, 삼성 SDS, SK이노베이션, 포스코케미칼을 많이 샀어요. 외국인과 고려아연, 하나솔루션이 겹치네요. 고려아연은 대표적인 비철금속 관련주인데요. 오늘 철강주와 함께 엄청 주목을 받았거든요. 철강석 가격 상승과 함께 아연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원자재의 가격은 중국 경기 회복 속도에 달려있는데 굉장히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은 이런 가격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특히 철강주들은 철강석 가격 상승에 따라 철강 제품인 열연 강판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가 어제 톤당 8만원 인상 계획을 발표했고요. 현대제철도 톤당 3만원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어요. 여기에 선박용 후판 가격 협상도 개시된 상황이거든요. 그동안은 조선업황이 무너져 버릴까봐 철강 업체들이 계속 가격 협상에서 좀 양보를 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조선주들이 수주 랠리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좀 후판 가격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만 해도 2021년 이튿날의 주인공은 철강이다 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오후 들에서 힘이 좀 빠지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포스코, 현대제철 포함해서 문배철강 이런 중소형 철강주들도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도 삼성전자 많이 팔았고요. 기아차, 삼성 SDI, SK바이오팜, 카카오 순이니까 참고해서 봐주세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수 1위가 삼강 M&T, 2위는 스튜디오 드래곤, 3위는 TK케미칼, 4위는 넷게임즈, 5위는 RFHIC고요. 순매도 1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2위는 알테오젠, 3위는 NK맥스, 4위는 JYP엔터, 5위는 시젠입니다. 넷게임즈는 기존 게임인 V4의 안정적인 성장과 신작인 블루 아카이브 그리고 히트 MMORPG의 출시로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오늘 상한가까지 올랐네요. 네, 넘어가서 오늘장 특징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삼성 SDI의 중국 법인 물류를 전담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한가까지 올랐는데요. 한솔 로지스틱스는 삼성 SDI의 중국 법인 물류를 90% 이상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재 삼성 SDI 중국 법인은요, IT 소재와 제품 그리고 2차 전지 등을 생산하고 있어요. 삼성 SDI의 중국 법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한솔 로지스틱스의 해외 실적도 함께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실제로 한솔 로지스틱스 중국 법인의 매출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17.2%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는 헝가리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한 동반 성장도 기대가 됩니다. 2019년 1월 한솔 로지스틱스는 헝가리의 신규 법인을 설립했고요. 삼성 SDI는 작년부터 헝가리 공장에 1조 2천억 원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소식에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피플바이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어요. 2020년 신규 상장 종목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와중에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매수 주문이 몰린 것 같습니다. 네, 피플바이오는요,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제품을 개발했어요. 2018년 국내 식약처로부터 세계 최초 알츠하이머 보조 진단 키트의 품목 허가를 따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런 진단 키트가 아닌 페트 방식의 검사를 하려면 12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가 드는데요. 피플바이오의 제품은 10분의 1 가격이라 우선 가격 경쟁력 굉장히 높고요. 또 현재까지 제품의 누적 검사 횟수가 약 2만 건에 달해서 2022년이나 2023년까지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보험 급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가격 경쟁력에서 월등히 앞서 나가겠죠. 네,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유럽 인증을 획득해서 국내 시장 안착뿐 아니라 이제 동남아와 유럽 진출도 기대되고 있고요. 또 미국의 경쟁사 C2N과 대비해서도 훨씬 높은 진단율과 가격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 참고해서 봐주세요.
네, 그리고 알츠하이머 말고도 파킨슨 진단 제품의 국내 승인과 출시가 기다려지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기업 내용이 굉장히 탄탄했네요. 다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삼성제약과 젠백스입니다. 현재 췌장암 하면 암 중에서도 뭔가 완치가 조금 어려운, 그래서 참 속상하고 힘든 질병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삼성제약과 젠백스가 췌장암 시장에서 K바이오의 새로운 이점표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개발하고 있는 리아백스주가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 결과에서 전체 생존 기간에 대한 중앙값이 339일로 현재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치료제와 비교해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양 진행까지의 시간도 대조금보다 훨씬 길었다고 하고요. 또 안정성 부문에서도 특별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서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약물임이 증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임상시험의 세부적인 결과는 논문으로 발표한다고 하고요. 정식 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췌장암 환자들에게 정말 한 줄기 빛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HLB입니다. HLB가 글로벌 임상을 완료한 항암 신약 리보세라닙이 중국에서 간암 2차 치료제로 시판 허가가 났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2014년에 위암 3차 치료제로 중국에서 시판 허가가 난 데 이어서 간암 2차 치료제 승인까지 얻게 돼 중국 내에서 대표적인 항암제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중국 매출에 대해서 올해부터 로열티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네, 여기에 더해서 현재 진행성 간세포 암종의 1차 치료를 위한 캄넬리주맙과의 리보세라닙 병용 임상 3상이 미국,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10개 이상의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파이프라인들 화면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거래량 급증 종목 보시면 1위의 서암기계공업은 우리 어제 봤던 현대로템, 이 현대로템에 철도 기어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그리고 2위의 노터스와 5위의 체시스는 같이 보시면 되는데 외신에 따르면 구충제 이버맥틴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치사율을 90%가량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고 전해지거든요. 이 소식에 구충제 니클로사마이드를 성분으로 하는 코로나19 치료제 동물 효능 시험에서 바이러스 개선 효과를 확인한 노터스와 대웅 테라퓨틱스가 부각됐고요. 대웅 테라퓨틱스의 최대 주주인 대웅과 그리고 계열사인 대웅제약 같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체시스의 계열사 넬바이오텍이 이버맥틴을 원료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넬 이버맥을 생산 판매한다고 알려지면서 체시스도 급등했습니다. 네, TK케미칼은 국산 페트병을 리사이클해서 만든 의류제품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네요. 친환경 흐름에 딱 맞는 트렌드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들 오늘은 화면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도 요거 영상 업로드 얼른 하고요. 저녁 먹고 또 내일 매매 도전해볼 종목들 열심히 찾아보고 잠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내일은 야무지게 수익 내야지. 우리 애봉봉 우리 식구분들 모두 내일 마음껏 웃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건행투!